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삶의 교훈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습관이 형성됩니다. 어떤 습관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지혜를 담고 있지만 또 다른 습관들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답게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이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이 직접 말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습관들은 조용히 여러분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발견될 수 있는 12가지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품위와 존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습관 대부분은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더 많은 자신감, 명확성, 그리고 품위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삶의 교훈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여정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1. 개인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습관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개인 위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옷을 며칠 연속으로 입거나 머리를 빗지 않은 채 외출하거나 손톱이 조금 길어도 그냥 두셨던 적이 있으신지요? 또는 주변에서 은은한 냄새가 조금 오래 남아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작은 것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위생 관리는 단순한 청결함을 넘어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습관들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도 유지했을 테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가 줄어들고 일상의 패턴이 바뀌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직접 말하지 않을 뿐이지요. 대신 그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멀리 앉거나 방문 시간을 줄이거나 포옹을 꺼리게 됩니다. 그들이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기 관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전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멈추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에서 같은 수준의 따뜻함과 존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매일 옷을 새로 갈아입거나 향수를 뿌려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깨끗한 셔츠, 정돈된 머리, 깔끔한 손톱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은 세상에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어요. 나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나 자신과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보다 여러분의 에너지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은 그 에너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때 그것은 조용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친절함과 가까움 그리고 존엄으로 대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언제나 소중합니다. 작은 자기 관리를 통해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 필터 없이 말하는 것.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안에 있던 내면의 목소리, 즉 이것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거나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더 자유롭게, 심지어 자랑스럽게 생각을 표현하시며
내가 이제 무엇이든 말할 권리를 얻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방감을 주지만 주변 사람들은 종종 매우 메우른 감정을 느낍니다. 바로 불편함입니다. 솔직함과 무례함 사이에는 매우 미묘한 경계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체중, 외모, 관계 또는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 논평하시고 웃으며 나는 솔직한 것뿐이야 라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시대에는 이렇게 예민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여러분이 말하시는 것이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다소 가혹한 지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실이란 동정심 없는 솔직함은 단지 비판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당신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족 모임에 초대하지 않거나 전화통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그 작은 무심한 말들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말을 검열하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이것이 도움이 될까? 이것이 친절한 것일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한다고 느끼는 것이 실제로는 단지 좌절감을 표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준은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손주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름다운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친절함으로 감싸여 있을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경청합니다. 그들은 깊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꼼이나 판단으로 덮여 있을 때 그들은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의도가 좋더라도 여러분의 말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힘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들을 연결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세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3.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우리 일상에는 특별한 위안을 주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같은 산책로를 걷고 수년간 가지고 있던 같은 옷을 입는 것 말입니다. 일관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옷에 관해 말하자면 한때 클래식하게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옷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현재의 순간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많이 말해줍니다. 너무 헐렁한 바지, 너무 꽉 끼는 셔츠, 20년 전의 오래된 스타일 또는 오랫동안 형태를 잃은 신발. 이런 것들은 단순한 패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조용히 여러분이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무도 직접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유행을 따르거나 자신의 나이의 절반인 사람처럼 옷을 입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여러분이 아직도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맞고 관리가 잘 된 자존감을 반영하는 옷을 입은 나이든 성인을 볼 때 그들은 즉시 무언가를 느낍니다. 존경심을. 그것은 그들에게 이 사람이 허영심이 아니라 품위를 가지고 여전히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5년 전에 입었던 같은 정장을 오늘 면접에 입으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원칙이 일상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몸은 변하고 우리의 색조는 변하고 우리의 에너지는 발전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자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은 감정적인 존재감과 자기인식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아. 나는 편안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무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편안하면서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면서도 자신의 외모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잘 맞는 청바지 한 벌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색조를 살리는 셔츠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이나 옷감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참여하고 있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전히 오늘 자신이 누구인지 자랑스럽다는 것을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조금 더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약간 더 경외심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좋든 싫든 우리가 입는 방식은 세상이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도 그 첫인상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4. 대화를 중단하거나 지배하는 것.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우리 모두는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특히 인생 경험을 충분히 쌓고 어려운 선택들을 해온 우리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은 욕구나 자신의 요점을 분명히 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것을 잊게 됩니다. 이런 습관은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를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끼어듭니다. 이야기를 재고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리기도 전에 10분이 지났는데 다른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의 까다로운 점은 나쁜 의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대화 공간을 차지할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바로 그 사람들을 침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를 더 짧게 유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항상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틀리기를, 즉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가 일방적인 길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조용히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세대와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약간 불확실한 젊은 성인이나 손주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적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들으라는 것, 멈춤의 여유를 두라는 것, 답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요청받지 않는 한 조언을 주려는 욕구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대화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을 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자신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대화를 덜 지배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더 많이 구합니다. 더 많이 들을수록 그들은 여러분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단체에 있거나 1대1로 대화할 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듣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 작은 인식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리면 그들은 마음을 엽니다. 그들은 더 가까워지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다음 대화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단순한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10대를 보고 우리 시대에는 실제로 서로 이야기했지라고 생각합니다. 30대 사람이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듣고 그들이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러한 생각들이 친구들과의 대화, 가족들과의 대화,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를 끊임없이 비판할 때 그것은 강력하고 종종 해로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 특히 자녀와 손주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없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 뒤에 오는 세대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여러분의 기본 설정이 될 때 그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현명한 사람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쓴맛을 간직한 사람으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농담으로 의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명백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 특히 50세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종종 거부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들의 전체 세계, 그들의 가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대화를 가볍게 유지합니다. 그들은 판단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대화를 피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조차도 그들은 자신의 일부를 거리를 두고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새로운 트렌드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판보다는 호기심을 선택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쉽게 살아 라고 말하는 대신 이 세상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어떤 느낌인가요? 라고 물을 때 이제 여러분은 분열이 아닌 연결을 위한 문을 엽니다. 여러분은 대화의 공간을 만듭니다. 분열이 아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연결하는 데서 옵니다. 세대를 가로질러 다리를 놓는 꾸준한 손, 뒤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아닌 것에서. 그리고 믿든 안 믿든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 많이 듣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그들은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옵니다. 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듣고 말하는 지혜를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에 어땠는지에 대해 옳다는 필요성을 놓고 여러분이 지금 누구가 될 수 있는지에 기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6. 현대 예절을 무시하는 것.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그것이 없을 때까지는 종종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종의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전화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줄을 설 때 너무 가깝게 서거나 대기실에서 헤드폰 없이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과 같은 일들 말입니다. 작은 행동들이지만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식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수십 년 전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큰 대화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더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변하고 기대도 바뀌며 이전에는 무해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까다로운 부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옆으로 끌어당겨 이것 좀 낮춰주시겠어요? 또는 조금 뒤로 물러서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여러분에게 한번 쳐다보거나 눈 맞춤을 피하거나 다른 자리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지만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든 카페에서든 또는 그저 상점을 걸어 다니는 중이든 이러한 작은 예절 위반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들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진실은 사람들이 항상 노인들에게 의심의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여러분이 더 잘 알아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볼 때 그들은 그것을 오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로 여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유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것은 고치기 가장 쉬운 것 중 하나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볼륨을 관리하는지, 개인 공간을 어떻게 탐색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기술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현대 예절은 딱딱한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에 맞춰져 있고 여전히 참여하고 있으며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존경을 쌓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더 나이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 적응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낯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도 바꿉니다. 손주들도 알아차립니다. 이웃들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존경심도 자랍니다. 항상 서두르는 세상에서
인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미묘한 품위를 가지고 자신을 나르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눈에 띕니다. 7. 의학적 문제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우리 모두는 이런 농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인 몇 명이 모이면 대화는 누가 가장 나쁜 무릎을 가졌는지, 누가 가장 높은 혈압을 가졌는지, 또는 누구의 욕실 선반에 가장 많은 약들이 줄지어 있는지의 경쟁으로 변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해한 대화처럼 보이거나 심지어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건강 문제를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은 천천히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도전도 함께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대화가 항상 무엇이 아픈지, 의사가 무엇을 말했는지, 또는 수술 목록에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관계가 아닌 대기실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젊은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이러한 주제들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수 있거나 그들이 고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듣는 것에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대신 그들은 물러납니다. 불경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조용한 탈진 때문에. 여러분은 공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중심이 될 때 그것은 역학을 바꿉니다. 그것은 연결에서 돌봄으로, 대화에서 불평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10중 8구, 그들은 모든 통증과 복용하는 약을 열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도전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순간을 정의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공유하되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세요. 읽고 있는 책, 이웃의 정원, 창밖에서 본 새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의료 차트가 아닌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증상이 아닌 여러분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대화를 이끄는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중단할 때 관계가 얼마나 더 가벼워지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전히 미소를 자아내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은 더 나은 느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나은 느낌을 갖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미 무거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방을 밝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약이 됩니다. 8. 시대에 뒤떨어진 믿음에 대해 고집 부리는 것.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자신 안에서 알아차리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창문이 아닌 벽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에게 잘 봉사했던 아이디어들을 고수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키우고 사업을 운영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한 원칙들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믿음들은 더 이상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세계를 반영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라든가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민해 라든가 과학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무엇이 옳은지 알아와 같은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견해에 자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종종 듣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저항입니다. 진실은 세계가 변했고 여전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문화, 성역할, 정신건강인식,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굳게 딛고 다른 관점조차 고려하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하지 않음으로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보통 여러분에게 직접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그들은 조용히 여러분을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지 못할 사람,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주가 전통적인 경력에 의문을 제기하든 이웃이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생활 방식을 살고 있든
호기심이 판단을 대신할 때 가능한 많은 연결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입니다. 이제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타협하지 않고도 여러분의 이해를 업데이트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고집은 종종 두려움을 숨깁니다. 관련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래된 믿음을 놓으면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는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의 관련성은 과거를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있는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를 얼마나 용감하게 맞이하는지에서 옵니다. 나는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말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문을 열고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합니다. 그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분은 때때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젊은 사람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옳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 그 의지, 그것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노년기에도 여전히 인생의 학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드물고 강력합니다. 공간 인식 없이 걷거나 움직이는 것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페이스가 변합니다. 우리는 조금 느려집니다. 우리는 더 안정적이거나 걸음에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고 그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자주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움직임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슈퍼마켓 통로 한가운데에 서 있고 카트는 옆으로 완전히 길을 막고 있으며 상표를 살펴보는 동안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바쁜 보도에서 갑자기 멈추어 생각에 잠기거나 친구와 함께 걸으면서 천천히 다가오는 보행자 교통의 경로로 표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일들은 나쁜 의도 없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배려가 없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 특히 서두르거나 좁은 공간을 탐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찰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들의 하루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작은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숨을 쉬고 여러분 주변을 걸어 돌아가고 아마도 빠른 시선을 던지고 계속 나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식하는 방식에 더해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항상 길에 있는 그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들은 조용히 여러분과 함께 걷거나 여러분과 함께 쇼핑하거나 여러분과 함께 공공장소를 탐색하는 상황을 피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관리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느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식입니다. 여러분은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여전히 공간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멈춰서 무언가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한쪽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흐름을 인식하면서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공항, 번잡한 보도, 쇼핑몰 또는 심지어 교회 복도와 같은 장소에서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공유된 공간이며 그 안에서 사력 있게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인식은 우아함의 미묘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단지 내면으로 집중된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사려 깊고 친절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조금의 노력, 조금의 인식, 조금의 배려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때 여러분은 눈에 띕니다. 더 느린 사람이 아니라 배려 깊은 사람으로,
여전히 존엄성과 조용한 책임감으로 세상을 통과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존재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10. 잘 늙지 않는 농담을 하는 것.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좋은 유머 감각은 노년기에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가볍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게 하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유머가 우아하게 나이 들지는 않으며 일부 농담, 특히 수십 년 전에 웃음을 자아냈던 것들은 오늘날 조용히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해왔던 대로 농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빈정거림, 저기서 약간의 놀리는 말, 어쩌면 오래된 고정관념을 이용하거나 누군가의 배경, 외모 또는 선택을 놀리는 코멘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그것을 말하면서 웃고 나는 당신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 가볍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 바뀐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유머가 차이점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의존했던 반면 오늘날 사람들은 단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특히 그것들이 나이 든 사람에게서 올 때 훨씬 더 민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포용, 공감, 다양한 경험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문화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이러한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재미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절되거나 더 나쁘게는 무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공손하게 웃고 그 후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리감을 느낄 것이지만 아마도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유머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특정 종류의 농담으로 기본 설정하기 전에 2번 생각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영리해서 재미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때문인지? 노년기의 최고의 유머, 특히 노년기의 최고의 유머는 사람들을 북돋아주는 종류의 것입니다. 불편함이 아닌 가벼움을 가져오는 것,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사실 자신을 웃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빠르게 연결을 구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단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 여기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그들은 긴장을 툽니다. 그들은 참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단지 방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친절한 유머 감각은 여러분을 멀리 데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려 깊고 자기 인식이 있으며 오늘날에 맞게 약간 업데이트된 유머는 어떤 나이에서든 연결의 문을 활짝 열어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무력한 척하는 것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나이 들어감에 따라 실제 도전 과제가 생깁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쉬웠던 일들이 이제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관리, 때로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것과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는 사람들이 인정할 것보다 더 많이 알아차리는 것이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냥 나를 위해 해줄래? 라고 말하는 데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또는 나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망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요청들이 무고하게 느껴지지만 그것들이 습관이 될 때, 특히 여러분이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들은 조용히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여러분이 완전히 할 수 있을 때조차도 보호자처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항상 들어 올리고, 뻗어 올리고, 고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소를 짓고 괜찮아요 라고 말할지라도 내적으로 그들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노. 더 복잡한 것은 때때로 이 행동이 무의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잘못할까봐 두려움, 어리석어 보일까봐 두려움, 따라잡지 못할까봐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개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은 포기와 함께 여러분의 독립성은 조금 더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노력을 더 존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 시도하고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 심지어 이웃들도 여러분이 여전히 게임에 있고 여전히 배우고 움직이고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은 여러분을 더 신뢰합니다. 그들은 조작당하거나 당연시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습관이 아닌 정직함에서 오게 개입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체성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다시 세스살인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요청하고 둘 사이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다시 주장할 때 얼마나 강력하게 느끼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자신의 가방을 들고 새로운 리모컨을 파악하고 누군가가 맴돌도록 요청하지 않고도 레시피를 따르는 것. 이러한 작은 승리는 자신감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이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바꿀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힘, 의지 또는 존엄성을 빼앗지는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잘 나이 드는 사람들은 결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 요청하고 언제 꿋꿋이 서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2. 항상 옳다고 가장하는 것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우리 모두는 특히 수십 년의 인생 경험, 어려운 선택, 그리고 오랜 길을 통해 배운 교훈 후에 테이블에서의 자리를 얻었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답을 갖고 있다고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알 만큼 충분히 보았다고 느끼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들은 정말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까다로워집니다. 옳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연결해야 할 필요성을 압도할 때 사람들은 듣기를 멈춥니다. 그것은 작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정하거나 어떤 것을 하는 여러분의 방식이 유일하게 맞는 방식이라고 주장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눈을 굴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믿어봐. 난 더 잘 알아 라는 말로 무시하는 것.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옳아야 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것은 지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보류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을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조용히 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노인들이 이것을 오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변에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그것을 합니다. 하지만 옳은 것이 친절하거나 호기심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것은 역효과를 냅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관점을 제공할 때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을 탐색하도록 할 때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을 가지고 갖되 또한 열린 마음으로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로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듣고 반영하고 강요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도록 부드럽게 초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토론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단할 때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더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피드백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방을 지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침착하고 사려 깊은 무게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할 때 이기기 위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소리는 더 깊이 닿습니다. 그것은 남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결국 옳아야 할 필요성은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리고 도전받고 그리고 북돋아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둘 때 여러분의 존재는 단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마치는 말 존경하는 어르신들께서 이제 우리가 이 12가지 행동들을 살펴보았으니 판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습관들 중 어떤 것이 조용히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왔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했나요? 그리고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이 영상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공하지 않는 것, 즉 배려로 감싸인 정직한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러한 행동들이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리 잡는 맹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알아차리면 그때가 진정한 힘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본다,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잘 나이 드는 것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인식, 우아함, 그리고 여전히 연결하고 진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따뜻함의 원천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조용한 힘으로 매일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러한 신호들을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부드러운 알림으로 존엄성, 존재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고 영감을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종류의 성품으로 세상에 계속 나타나는 방법으로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을 통과하는 방식을 바꾸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듣고, 옷을 입고, 농담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작은 변화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경험하는 방법과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경험하는 방법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삶의 교훈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합니다.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